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8강 시간입니다. 제가 7강부터 실기 단원들을 좀 단원별로 최근에 나온 기출 문제들만 모아서 유형 파악하는 시간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실기 두 번째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와 체위 변경 및 이동 파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 단원의 소단원의 제목을 좀 한 번만 살펴볼게요. 자,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 파트는 실제 국가고시에서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구강 청결 돕기부터 옷 갈아입히기까지 이렇게 다양한 많은 소단원을 갖고 있어요. 그중에 기출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데는 이 부분이고 나머지는 잘 등장하고 있는 파트고요. 여기서 5개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구강 청결 돕기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어디서 나올까요? 요런 예측은 조금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문제 은행식으로 다 돌아가면서 각자 다양한 부분의 문제들을 이미 다 컴퓨터 화면에 그저 프로그램에 내장이 되어 있고 그 문제들이 나한테 어떤 문제가 오냐는 건 그날 시험장에 가봐야지만 아는 거고 예, 각자의 파트 부분들을 조금 충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요령을 익혀두시는 것이 예측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나오나요? 저기서 나오나요? 요런 것들은 제가 지금 16년 정도 하고 있지만 이제는 CBT 되면서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문제 자체가 이제는 공개도 안 하고 비공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급해하지 마시고 단원별로 주로 어떤 문제가 나오지? 요 유형들을 좀 파악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좀 접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칫솔모가 단단한 칫솔로 닿게 한다. 2번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칫솔질하게 한다. 3번 칫솔질할 때는 혀는 제외하고 닦는다. 4번 칫솔질은 잠자기 전 한 번만 하면 된다. 5번 혈액응고 장애 대상자는 출혈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혈액응고 장애가 계시면 혈액이 잘 지혈이 안 되다 보니까 출혈의 가능성이 올라가요. 그래서 치실은 사용하지 않는 걸 권장하는 거고요. 칫솔모는 단단한 게 아니라 부드러운 걸 쓰셔야 되고 방향 바뀌었죠? 잇몸에서 치아. 그렇게 해야 잇몸 손상을 막아낼 수 있죠. 혀도 닦아주셔야 되고 이제 칫솔질은 4번이라고 얘기하죠. 잠자기 전에 한 번과 매 식사 후 30분 이내에 3분간 이렇게 해서 4번을 닦아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횟수가 또 수정이 됐죠. 자, 2번 문항 갑니다. 자, 2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체 의치는 위쪽 의치와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서 보관한다. 2번 의치는 표백제에 담가 소독한다. 3번 의치를 끼울 때는 손바닥으로 밀어 끼운다. 4번 의치는 뜨거운 물로 삶는다. 5번 의치는 24시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위쪽 위치와 아래쪽 위치를 맞춰서 보관하십시오라고 전체 위치인 경우에 네, 분명히 표준규제에 나와 있고요. 2번 같은 경우에 표백제에 담그시면 변형됩니다. 위치를 끼우실 때는 손바닥으로 끼우는 게 아니라 엄지와 검지로 잡아 엄지가 입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끼운다. 제가 이런 표현을 옆에 갖고는 이유가 뭘까요? 표준교재에 있는 그대로 시험 문제를 내요. 실기가 작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공부하면 점수가 오를 수 있냐고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표준 교재를 열심히 읽으시면 됩니다. 예, 왜냐면 이런 문장들이 쉬운 것 같지만 은근히 되게 의아하는 문장들이에요. 어떻게 아는 거지? 손바닥으로 그럼 뭘로 해야 돼? 이렇게 의문이 들었을 때 정답을 정확하게 여기서 알고 다음 문항들을 봤을 때 이게 맞나 틀리나를 우리가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준교재에 있는 문장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끼울 때는 뭐라고 써 있나? 예, 이거 다 그렇게 오는 거니까 좀 꼼꼼히 네모 박스 안에 체크 박스를 좀 들여다보시면서 다음 문제를 푸신다면 오답이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자, 의치는 뜨거운 물로 삶는다. 안 되죠. 변형되기 때문에 24시간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잇몸에 대한 압박 자극 해소를 위해서 자기 전엔 빼서 보관한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교재에 있는 그대로 제가 갖고 온 거죠. 자, 다음 문항 갑니다. 3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머리를 침상에서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솜으로 귀를 막고 눈에 수건을 올려놓는다. 2번 방수포는 어깨 아래에서 둔부까지 깐다. 3번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연고를 바른다. 4번 대상자의 엉덩이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한다. 5번 머리를 감긴 후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되게 한다. 정답은 1번이죠. 네, 귀를 솜으로 막고 눈에 물이 들어올까 수건을 올려주는 거. 머리 감기니까 방수포는 어깨, 맨 위에 침상 위부터 어깨 위까지 깔아주시면 되고요. 염증이 있다면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침대 모서리에는 머리가 오도록 합니다. 네, 그래야 요양보 선생님이 감기일 때도 불편함 없이 근골격계 위험 줄이면서 진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 건조하시면 안 돼요. 헤어드라이어로 좀 빨리 말려서 체온의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4번입니다. 손과 발의 청결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톱은 일자로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2번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산성 비누로 닦아준다. 3번 낮 시간 동안 자외선에 노출시킨다. 4번 주기적으로 오일이나 로션 등을 사용한다. 5번 손톱이 살 안쪽을 심하게 파고들면 연고를 바른다. 정답은 4번입니다. 주기적으로 오일이나 로션 등을 발라서 건조를 막아주셔야 되고요. 우리 1번은 바뀌었죠.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 2번 같은 경우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규제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 요거죠. 네, 닦아주기 전에 따뜻한 물에 15분 정도 담그면 따뜻한 물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되고 근육이 늘어나고 노폐물 배출이 잘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연고가 아니라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5번입니다. 통목욕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은 어깨에서 손끝 방향으로 닦는다. 2번 식사 직전에 목욕을 시켜 식욕을 돋는다. 3번 다리는 허벅지 방향에서 발끝 방향으로 닦는다. 4번 대상자는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5번 발, 몸통, 회음부, 다리를 순으로 닦는다. 정답은 4번. 네,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아서 낙상의 위험성을 줄여주시면 돼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말초에서 중심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손끝에서 어깨 쪽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 바뀌었죠? 2번 같은 경우에 식사 직전과 직후는 목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네, 상의 몸 상태의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3번 같은 경우에도 말초에서 중심이니까 발끝에서 허벅지로 가야 맞는 거죠. 자, 5번의 통목욕 순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문항이요. 자, 6번입니다. 거동이 가능한 대상자를 통목욕 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답 찾아보세요. 정답 공개합니다. 자, 바로 찾으셨나요? 5번 문제의 5번 문항을 눈여겨서 잘 보셨다면 금방 답이 눈에 딱 보였을 거예요.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서로 갑니다. 네, 아직 암기가 안 되셨다면 한번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몸 신체를 이용하시면 돼요. 네, 내 손을 가지고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이렇게 손가락으로 신체 부위를 한 3번만 짚어보시면 금방 암기 되거든요. 아직 안 해보셨다면 한번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시설에서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침상 목욕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회원부는 항문, 요도질 순서로 닦는다. 2번 팔은 손목에서 어깨 쪽으로 닦는다. 3번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 방향으로 닦는다. 4번 유방은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5번 등과 둔부는 둔부에서 목 뒤쪽으로 닦는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우리 조금 전에 앞에서 나왔던 통목욕도 말초에서 중심으로 가는 거고 침상 목욕도 말초에서 중심으로 갑니다. 목욕 돕기의 가장 기본 2가지 개념을 말해 보실래요? 이렇게 말하면 첫 번째는 깨끗한 곳에서 더러운 곳으로 닦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말초에서 중심으로 갑니다. 2가지가 씻기는 방향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 두 가지 기억해 주세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회원분은 깨끗한 데서 더러운 곳으로 가야 되니까 요도 질 학문 순서로 돼야지만 맞는 거고요. 2번은 맞았죠. 아까 말주의 중심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3번 같은 경우도 말주에서 중심이라서 네, 방향이 바뀌었고요. 자,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등과 둔부도 깨끗한 데서 더러운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목에서 둔부 쪽으로 가야지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순서들의 기본 원칙은 깨끗한 데서 더러운 곳으로 갑니다. 말추의 중심으로 갑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고 계셔도 예, 순서들을 금방 잘 추려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 문항이요. 자, 8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선생님들이 찾아보세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문제 딱 보시자마자 머리가 등장했기 때문에 머리가 가운데 있는 거 찾아주시면 2번, 3번, 5번 다 아닌 겁니다. 그러면 머리 가운데 들어간 거 놓으시고 우리가 옷 갈아입고 벗는 순서 기억하시죠? 자, 상의와 하의의 순서가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 입고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습니다. 네, 그래서 머리나 수액이 들어가면 항상 가운데, 나머지 팔의 순서를 맞춰주면 됩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인데 입히는 순서였으니까 입힐 때는 마비 쪽부터, 그래서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순서로 입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벗는 순서 선생님들이 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예, 입는 순서 했으면 벗는 순서도 해볼 줄 알아야 되고요.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으면 왼쪽 편마비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예, 다른 많은 문제를 풀고 또 접해도 상관이 없지만 문제 하나 푸실 때 정지 버튼 눌러두시고 만약에 왼쪽 편마비면 어떨까? 벗길 땐 어떨까? 이렇게 본인이 한번 연습해 보신다면 그러면 훨씬 더 다양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9번 문제 풀겠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나, 오른쪽 다리에 하의를 벗긴다. 다,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라, 왼쪽 다리에 하의를 벗긴다. 자, 여기도 선생님들이 정답 찾아보세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일단 하의예요. 뭐 하의나 상의나 벗기는 거는 똑같고요. 원칙은요. 그쵸? 네.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근데 이제 무턱대고 순서를 잡아라. 머리 뭐 이게 오른발 왼발 이걸 물어본 게 아니니까 요 가나다라의 순서를 찾자면 감사하게도 가가 1번인 거는 보기 5개 다 확인되셨네요.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우는 상태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셔서 벗기는 거니까 왼쪽 편만 비면 오른쪽 다리가 공간한 쪽 다리니까 예, 공간한 쪽부터 벗겨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공간한 쪽 다리를 하의를 벗기시고 그 다음에 네, 마비 쪽에 왼쪽 다리 하의를 벗겨주시면 됩니다. 가다 나라 이렇게 2번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네. 자, 다음 문항 가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문항은 체위 변경 파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9개 정도가 제가 개인위생 환경관리 파트에서 예, 기출문제 가지고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은 체위 변경과 이동 파트 보도록 할게요. 자, 체위 변경과 이동 파트도 소단원을 먼저 보고 문제 들어갈게요. 선생님들한테 소단원을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가 어디에서 출제가 되는 영역이고 내가 이 체위 변경 파트를 공부할 때 아, 나는 보행은 잘 맞추는데 휠체어가 나오면 좀 어렵네? 아, 나는 휠체어는 잘 되는데 자세 바꾸는 게 어렵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내가 좀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은 문제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표준 교재로 돌아가셔서 책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체형과 이동 파트는 그림 사진꽃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준 교재만큼 더 좋은 예, 학습법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진단해보기 위해서 소단원을 자꾸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실제 국가고시에서 5문항 정도가 출제되는 거고요. 이렇게 소단원이 기본 원칙과 신체 정렬, 침대 위에서 이동 돕기, 그 다음에 침대에서의 체위 변경, 휠체어, 보행, 이송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여기도 굉장히 방대하고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막 적어오진 않았지만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머리를 올리기, 오른쪽으로 이동, 왼쪽으로 이동, 막 이런 내용들 있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요건 진짜 표준 교재로 확인을 꼭 해주세요. 그림 컷으로. 자, 그러면 여기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침대에 있는 대상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 허리를 돌린다. 2번 대상자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이동시킨다. 3번 동작을 빨리 움직인다. 4번 무릎을 굽히고 무게 중심을 낮춘다. 5번 두 발을 모아 중심을 잡는다. 자, 문제 읽으시면서 느낌 오시죠? 이거 어떤 건지. 네, 신체 손상의 위험을 줄이면서 신체 정렬법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표준교재 28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방향을 전환할 때는 허리가 아니라 발을 움직이셔야 되고 일정 거리가 아닌 가까이서 잡고 보조를 해주셔야 돼요. 예, 갑자기 빨리 움직이거나 동작하는 건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두 발은 모으면 안 되고 지지면 넓혀 주셔야지만 돼요. 예, 맞는 표현 딱 4번이죠. 자, 다음 문항 갑니다. 자, 2번입니다. 대상자를 옆으로 누운 자세를 해줄 때. 자, 그 자세를 옆에 써놨어요. 측이 편안한 자세는 1번 엉덩 관절과 고관절을 편 자세. 2번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의 편 자세. 3번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의 굽힘 자세. 4번 엉덩 관절은 굽히고 무릎 관절을 편 자세. 5번 엉덩 관절은 펴고 무릎 관절은 굽힌 자세.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의 굽힘 자세. 네, 290페이지 표준교재 가면 특이의 요런 거 있어요. 굽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 네,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이 굽힘 자세가 됐을 때 뒤로 넘어가지 않고 앞으로 쏠리지 않고 네, 편안한 자세가 유지가 되세요. 그래서 이 그림을 글씨로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문항 갑니다. 3번입니다. 두 다리를 편 상태로 대상자를 똑바로 앉히면 손상될 수 있는 뼈는 1번 척추뼈, 2번 팔꿈치뼈, 3번 발목뼈, 4번 넙다리뼈, 5번 종아리뼈. 정답은 5번 넙다리뼈입니다. 네, 똑바로 앉아있는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면 여기 넙다리뼈가 허벅지죠. 거기가 일자로 편 상태에서 압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골절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자, 4번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는 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나. 마비된 쪽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다.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다. 라. 대상자의 등과 어깨, 넙다리를 지지해서 앉힌다. 마.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돌려눕힌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가나다라마 순서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자,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셔서 가슴에 마비된 손을 올려놓으시고 양쪽 무릎을 굽혀 세웁니다. 자, 누운 상태에서 벌떡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마저 마비된 쪽이 위로 가게 옆으로 먼저 돌려 눕힙니다. 그 상태에서 대상자의 등과 어깨, 넙다리를 지지해서 앉혀주시고 자, 표준교재에 돌아가시면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때 대상자는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게 해주시면 돼요. 아, 선생님이 순서 맞추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자, 순서 맞추는 것도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하라고요? 표준교재 읽으시면 돼요. 네, 이거 그대로 표준교재에 나와 있는 가나다라만 하는 거잖아요. 284페이지에 가셔서 편마비 대상자인 경우 1, 2, 3, 4, 5, 6 이거를 반복 읽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순서 들어오거든요. 예, 제가 올해 강의를 했잖아요. 저한테 제 학원에서 교육원에서 제 호칭 교수예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네, 반복 계속 읽으면 됩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번 읽고 있거든요. 12번씩 지금 15년 했으니까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네, 다른
노하우는 없어요. 이걸 뭐 어떻게 하면 순서를 잘 맞출 수 있냐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표준교재 반복 읽기. 이해될 때까지. 10번, 20번, 30번? 네. 그렇게 했는데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됩니다. 여기 순서가 답이 잘 안 나오시면 요것만 가지고 답 찾고 파악하지 마시고 284페이지 가셔서 직접 표준교재로 1번부터 6번까지 읽어보시면서 그 옆에 나와지는 그림을 한번 잘 봐주세요. 네, 그럼 이거 다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자, 우리 순서 맞추는 건 전부 다 표준교재를 복습합니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5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네, 그림 보시고요. 1번 평평한 길을 갈 때, 2번 오르막길을 갈 때, 3번 엘리베이터를 탈 때, 4번 미끄러운 길을 갈 때, 5번 도로턱을 오를 때. 그림 문제 많이 풀어보셨다면 금방 답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많이 시험에 나오는 문제였고요. 아, 이제 그만 나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정도로 끊임없이 출제하고 있거든요, 사실. 네, 왜냐면 요거는, 이런 그림은 답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도로턱을 올라갈 때도 이런 그림이 되지만, 자, 선생님들 한번 답해 보실래요? 이거 말고 또 있죠? 예, 그렇죠. 답했다 생각하고 공개합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앞바퀴를 들고 뒷바퀴로만 이동합니다. 요거 5번을 그걸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 문제도 답 5번이에요. 이렇게 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국가고시 시험장에 가면 이런 똑같은 문제는 찾아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100% 싱크홀을 똑같은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돌린 거예요. 예, 그 의미를 잘 파악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냐, 비슷한 거 본 거 같은데요? 이런 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 보시고 예, 여러분이 첫 문제를 풀어보든 만 문제를 풀어보시든 똑같은 문제는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문제를 푸시면서 만약에 내가 출제원이었다면 어떻게 바꿨을까?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면 되잖아요. 도루턱을 올 때를 빼버리고 뭐라고 할까요?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정답. 이 상황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같이 문제에서 여러 개를 살펴보고 가는 거죠. 요게 시간을 좀 줄이는 공부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문항 갈까요? 자, 6번입니다. 휠체어에 타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옮기는 순서는 가.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린다. 나. 휠체어의 왼쪽을 침대와 평행하게 놓는다. 다. 대상자의 왼쪽 손으로 침대를 지지하게 한다. 라. 대상자의 발이 바닥을 지지하게 한다. 마. 대상자의 허리와 등을 지지하고 일으켜 앉힌다. 자, 선생님들이 가나다라마 순서 맞춰보세요. 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다른 거보다 좀 시간 더 많이 드렸어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 표준교재에 가면 이런 그림 있죠? 지금 보시면 휠체어에 타고 계세요. 이분이 다시 침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존재 조건이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다라는 존재 조건을 줬어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네, 나번이죠. 휠체어의 왼쪽을, 네, 건강한 쪽이죠. 오른쪽 편마비니까 왼쪽을 침대와 평행하게 놓으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잠금 장치를 잠그시고 발받침대를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대상자의 발이 바닥을 지지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대상자 왼쪽 손을 건강한 손을 침대를 잡게 하시고 양보 선생님이 대상자 허리와 등을 지지해서 네, 침대로 돌아가서 이렇게 앉혀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 그쵸?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라, 다,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 그림 한번 지금 봐주실래요? 예, 저는 그림도 표준교재에 나와져 있는 내용들을 많이 예, 눈여겨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준교재에 있는 그 파일 그대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 책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이런 분 같은 경우가 옮겨가는 거잖아요. 조건만 좀 다른 거죠. 우리가 문제에선 오른쪽 편마비라고 있고 표준교재에선 이 그림은 네, 왼쪽의 편마비인 거죠. 상관없습니다. 네, 이 의미의 흐름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다음 문항 갑니다. 7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가. 대상자에게 이동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나. 휠체어에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접어 발을 바닥에 내리게 한다. 다.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라. 대상자 왼쪽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준다. 마.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자, 여기 선생님들이 답 찾아주세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옮기는 거니까 요 그림 생각하셔야죠, 요 그림. 네, 요 그림. 여기만 바뀌었어요. 우리 그림에서는, 표준교재 그림에서는 이분이 왼쪽이 건강한 팔, 오른쪽이 마비잖아요? 그런데 문제만, 요거만 순서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머릿속에 문제를 읽으시면서 딱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장면이 떠올라야 돼요. 아, 이렇게 가는 거였지? 그러면 여기 순서 금방 추려지거든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대상자에게 이동 방법에 대해서 일단 간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잠금장치 잠그시고 발받침대 접어 발바닥에 내려놓게 하신 상태에서 그 다음 연고사는 어디로 가나요? 대상자의 마비 쪽에 가시는 거죠. 그래서 왼쪽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건강한 쪽인 오른쪽 다리에 힘을 줘서 바닥에 내려앉게 도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가 가나 라마다라고 가는 거고요. 아, 이거 선생님 순서 잘 모르겠어요. 296페이지 표준 교재로 돌아가셔서 아까처럼 선생님들 직접 여러 번 읽어보세요. 항상 머릿속에는 이 그림을 상상하시면서 네, 우리가 체해 변경 파트에 나오는 모든 사진과 그림들은요. 머릿속에 연상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글씨를 읽는 순간 그림이 지나가고 글씨를 읽는 순간 사진이 지나가고 이렇게 되셨을 때 네, 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게 좀 잘 안 되시면 이렇게 순서 추리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입니다. 표준교재의 그림을 자주 봐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우리가 정답을 가까이 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다음 문항 갑니다. 8번입니다.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 벨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허리 부분에 맞추어 벨트를 묶는다. 2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 뒤에 선다. 3번 침상에 누워 지내는 경우 사용하는 보조 장비이다. 4번 벨트 손잡이의 바느질 상태는 점검 항목에서 제외된다. 5번 요양보호사의 한 손은 벨트 손잡이, 다른 한 손은 어깨를 잡아준다. 정답은 1번입니다. 허리 부분에 맞춰서 벨트를 묶어주셔야 되고요.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에 서 계십니다. 자, 이 보행벨트는 그림, 표준교재 그림처럼 침대에서 휠체어로,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하실 때이거나 또는 이렇게 보행할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누워 지내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아닌 거죠. 바느질 상태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여기 그림 잘 보세요. 요양보호사의 한 손은 벨트 손잡이. 그죠? 네, 여기 보시면 요양보호사의 한 손은 벨트 손잡이, 다른 한 손 어깨를 잡아준다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네, 요런 표현이 맞는 거죠. 요양보호사의 한 손은 네, 벨트 손잡이를 잡고 다른 한 손은 어깨가 아니라 네, 반대편 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네, 이거 표준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300페이지 보행벨트 사용하기 4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다른 한 손은 반대편 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교재를 잘 꼼꼼히 읽는 것이 실기의 점수를 올리는 가장 큰 노하우입니다. 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9번입니다. 왼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안 읽을게요. 복잡하니까. 선생님들이 정답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왼쪽 다리에 힘이 없다라고 한쪽 힘이 없는 다리 명시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한쪽 다리만 약하다라고 할 때는 보행기와 약한 다리가 먼저 가고 건강한 다리가 따라가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다리가 약하다고 하셨으니까 왼쪽 다리와 보행기를 먼저 보내고 건강한 다리, 오른쪽 다리가 따라가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보행 순서가 이거만 있는 거 아니죠? 양쪽 다리가 모두 불편할 때는 보행기가 가고 한 발이 가고 다른 발이 갑니다. 요거까지 보행기 순서가 나오시면 네, 두 개 같이 공부를 해주세요. 이거 답은 4번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만약에 이 문제가 양쪽 다리가 불편하다고 바꿨다면 답이 어떻게 될까? 왼쪽 다리가 아니라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다면 답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한 문제를 푸시면서 세 개를 공부하시는데 왜 틀릴까요? 왜 오답이 나올까요? 이거 하시면서 이거 답만 찾고 끝내시면 오답 나오실 수 있어요. 다른 문제 또 풀면. 그렇게 가지 마시고 한 문제를 푸실 때도 만약에 출제운이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런 유추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신다면 그럼 문항수를 많이 풀지 않고도 예, 오답률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방법 좋아해요. 그래서 말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가요? 아, 아직 남았네요. 11번까지니까 두 개 정도만 더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 가도록 할게요. 자, 10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버스에서 내리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선생님들이 정답 찾아봅시다.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자, 우리 지팡이 순서 있죠? 지금 보시면 내려가신대요. 내려갈 때 순서가 지팡이, 마비다리, 건강한 다리 순이었으니까 그림을 딱 보시는 순간에 건강한 쪽을 빨리 찾아주셔야 되겠죠? 어느 쪽이 건강한 쪽입니까? 지팡이를 잡고 있는 쪽이 건강한 쪽입니다. 예, 이런 문제 난이도 좀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 문제에다가 뭐 왼쪽이 건강한 분이 오른쪽이 편마비이신 분이 이렇게 써주지 않았잖아요. 그림 보고 알아서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난이도 좀 있는 문제예요. 네, 그럼 찾아주면 되죠. 항상 기준 어디에 둡니까? 지팡이를 잡고 있는 쪽이 건강한 쪽이다라는 기준을 갖고 계시면 순서 추리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팡이가 가고 마비다리였으니까 네, 마비다리가 지팡이 짚지 않은 쪽이니까 오른쪽이겠죠? 그래서 오른발이 가고 그 다음에 지팡이 잡고 있는 건강한 발이 왼발이 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그럼 계단을 올라갈 때는 어떻게 갈까요? 이거 선생님들이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예, 그렇게 또 연습 2개 해보고 3개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한 문제 가지고 몇 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 3조, 4조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요거 정지하고 선생님들이 하세요. 자, 11번입니다.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 지팡이 길이를 결정하기 위한 손잡이의 높이는 1번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둔부 높이 2번 지팡이를 한 걸음 옆에 세웠을 때 둔부 높이 3번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겨드랑이 높이 4번 지팡이를 한 걸음 옆에 세웠을 때 가슴 높이 5번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가슴 높이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일단 둔부가 맞죠? 네, 일단 다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다리 옆에 놓았을 때 표준교재 그림이 있어요. 제가 그 그림 가져오지 않았지만 한 걸음 이렇게 띄워놓는 게 아니라 다리 옆에 딱 세웠을 때 둔부 높이. 자, 나 이제 이거 맞췄어요. 아니죠. 하나 더 있죠. 만약에 표준교재 있듯이 지팡이의 길이니까 지팡이 길이는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네, 좀 눈치 빠르시거나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요거 하자마자 답이 딱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신발을 신고 라는 전제 조건을 붙여준다면 손목 높이로 바뀝니다. 거기까지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일석이조 공부. 요런 거 하나씩 하시면서 네, 나머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풀어봅니다. 11문제, 9문제 이렇게 해서 지금 20문제 정도를 풀었고요. 단원 문제는 모의고사처럼 길게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금 일단 오늘이 8강이니까 제가 단원 문제가 9, 10, 11, 12 이론 6강, 실기 6강 이렇게 해서 12강으로 지금 네, 요 단원을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모의고사를 80문제를 딱 풀어보시면서 아, 나 부족한 단원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안내를 할 거예요. 선생님 모의고사 다 푸시고
부족한 단원이 실기입니까? 이론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실기가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7강부터 12강까지 완강을 하시고 저는 이론이 안 나오는데요. 1강부터 6강까지 완강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모의고사 80문제를 풀어서 보시면 점수 상승이 확 돼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준비하고자 이렇게 단원의 기출 문제를 좀 나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모의고사 80개도 때가 되면 또 올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앞으로 당분간은 좀 가볼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생님들 제일 감사한 저의 애독 구독자분들인 거죠. 이제 매니아층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끝이 되니까, 그쵸? 제 끝에 가서는 하고 싶은 말 조금 하고 남기거든요. 앞에서는 이제 그런 말 좀 많이 안 하지만, 어차피 끝까지 남아주시는 이 멘트를 듣는 분들이 저의 찐팬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자세한 설명 때문에 오시는 거고, 조금 진행을 좀 빨리 하면서 단답으로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 영상 말고 다른 영상 많잖아요. 유튜브에 엄청 많은 영상. 그러니까 자기 기호에 맞게, 공부법에 맞게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단어 문제들도 푸시다가 아는 문제 나오면 빨리 감기 하셔가지고 넘어가고 또는 배속 있죠, 배속. 1.5배속. 제가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말 나가게 되는 배속을 높이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빨리 듣기도 한번 진행해 보시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자, 여기까지 또 오늘 저랑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내일은 또 다음 강의 잘 준비해서 네, 선생님들과 9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공부하시냐고 많이 애쓰시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애쓰십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갑시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